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CC 넘버원의 이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원입니다. 제가 여기 녹화 시작하기 전에 김주원 씨하고 담배 하나 피워서 이런 이야기 여담을 하는데 아마 이거 방송 보고 계실 거예요. 월요일입니다. 이게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UCC 방송 보시는 그 단골 팬분이 목욕탕에서 만났습니다. 방송 보고 계시죠? 응암동인데 그 사우나에서 제가 여기 탕 안에 있는데 여기서 많이 보신 분이다 했는데 그 화면하고 저하고 제가 좀 보기하고 틀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실제 목욕탕에서 보니까 화면상으로는 이렇게 머리가 하얘니까 이렇게 나이가 좀 먹게 보이는 모양인데 저는 상당히 젊다고 생각하는데 그 목욕탕에서 물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 상당히 나이에 비해서 젊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보고 계시죠? 사우나에서 만났어요. 참 세상살이가 좁다. 이렇게 넓은 수도권인데 참 좁다 생각했는데 아무튼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는데 2차 검진 나왔는데 제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크게 큰 지장은 없고 예상해야 할 지장이 없고 이렇게 일 양을 줄여가며 사고 있다는 거 관심을 가져주신 팬 여러분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지난주에 저는 이렇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토요 하이라이트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포레스트 윈더 여러분 제가 UCC 말씀드렸죠. 경마라는 그만큼 결과는 틀렸어요. 그래 제가 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김지원 의원님하고도 그렇게 가끔 얘기합니다. 방송 끝나고 경마 역시 무리한 배팅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 승부 회피하는 마필 킹파이팅을 벌였는데 잘라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이라이트로 인기 1위 마필이었어요. 자르고 폴스 윈도를 놓고 때리고 받치면서 구멍수도 없이 갔는데 갖다 버린 킹파이팅이 하필이면 폴스 윈도를 방해를 주고 거기서 목 차이로 16배가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16배가 1-3척으로 끝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마가 그만큼 무섭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도 모른다. 하나는 야리쪽 경마 걸렸고 토요 3경주 하나는 마지막 승부처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 진로가 막히고 방해를 받고 완전히 방해받고 목 차이로 마신차도 2차하고도 3차 한 1마신 정도밖에 차이 안 났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마라는 건 저도 중배당 중저배당 그냥 몇 개 먹고 김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우리 김지원 의원님은 잘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본인의 말씀 나온 김에 지난주 간단하게 좀 성적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변명 아닌 변명하고 말았는데 야간 경마 마무리를 잘해드린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들과 같이 이 큰돈 들여서 들어간 메인 승부는 최근 4주 연속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공개해드린 메인 승부요. 남들은 단통 막건이다 그러면서 한두 구멍 더 받쳐가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단통이다 하면은 구멍수 없이 한 방 때리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배당 7배가 됐든 10배가 됐든 적중이 계속 적중까지 연결이 되면서 저희가 아주 큰 돈을 매주 만들어 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메인 승부에서요. 특히나 이 지난주에는 공지해드린 승부처 6개 가운데 총 4개를 79배를 포함해서 총 4개를 주력으로 다 잡아드렸는데 어쨌든 이 상승세를 주간 경마로 돌아온 이번 주까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옆에 계신 이성훈 의원님도 같이 이 조규장에서 열심히 보고 또 이번 주 준비 잘 하셨으니까 저 말고도 이성훈 의원님의 파이팅을 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혈경주 시작하시죠. 네. 경마라는 건 매주 성적 좋을 수도 없고 매주 나쁠 수도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서로 방송을 하지만은 마건이 틀려요. 간단하게 어떨 때는 물어볼 수도 있고 있는데 제가 추천 안 하는 거 안 해요. 또 김지원 씨가 이렇게 한 건 대충은 알거든요. 눈치상으로요. 대충은 알지만은 제 기준대로 가고 또 김지원 씨 나름대로 기준으로 갑니다. 모든 예상과 마법이 똑같으면 경마가 재미없잖아요. 그쵸? 그런 점을 참조하시고 또 이번 주 또 오코스가 있죠? 네. 오코스가 있는데 그때 그 경주는 제가 포인트 핵심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 8월 25일 토요일 1경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경주부터 좀 어렵네요. 왜 어렵냐? 경주 전개상의 허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승문전 맞이하고 있는 2번 대싱찜프라든지 4번 메이선, 외곽에 있는 11번 라온 리너, 여기에 역시 승문전 맞이하고 있는 아침이. 근데 이런 마필들이 승문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번 경주에서 선행형 마필,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 몇 도가 보입니다. 3번 메이선이라든지 2번 대싱 잼프도 순발력 있는 마필고, 또 인코스의 1번 게이트에 있는 JS 러너도 기본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 그래서 경주 전개상의 허점, 과연 2세 마필 메이선이 인기마로 강력하게 팔려줄 것 같은데, 이 마필이 과연 인기 2위권이 이렇게 아주 강력한 초대길로 팔려주고 있는데, 과연 선행을 못 받았을 때 2세 마필로서 메리트가 있느냐, 이거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데 충마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마 가면 좀 위험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놓고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기존에 있는 마필들이 아무래도 국산 육군에서 괴력을 발휘했다 하더라도 일단 승군하면은 선취병 마필이 아니고 선행형 마필이 편한 선행이 아니겠을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경주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톱삭스도 있고 여타 마필들, 지난번에 톱삭스가 저도 맞춰 먹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승문전 맞이하고 있는 3세 마필로서 지난번보다 오히려 조교 강도 아주 더블 이상을 올려가면서 상당히 의지있게 조교시킨 근소하게 인기 1위권을 팔아주고 있죠. 막판 뚝심 한 발 있는 조경호 기수 한장의 11번 라온 리너를 저는 1순위로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김지훈 의원님 뭘 보고 계시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토요경마가 전반적으로 편성이 상당히 어렵게 짜여졌습니다. 인기 마필들이 다소 허점을 보이는 가운데 또 그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복병마들이 매경주 지금 눈을 벼르고 출전한 상황이라 여러분들께서는 이 토요경마 배당판 인기대로 믿고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 보이는 하루예요. 소신껏 여러분들이 누렸던 배당마가 있다면 그거 놓고 때리셔도 되는 하루가 바로 토요경마입니다. 자, 이번 1경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앞으로 마방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기대주들이 많은 인기를 집중하고 있는 경주예요. 안쪽에 있는 4번마 메이서, 거기에 11번마 라운 리더. 이 두 마리가 이제 최저 배당을 형성하는 게임인데 저는 두 마리 다 불안해요. 이 4번마 메이서는 이성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에는 선행을 쉽게 나갈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게 상당히 불안하고요. 라운 리더는 피코 센트런의 자마답게 데뷔전부터 막강 순발력을 보여주면서 여유있게 선두권을 따라가고 그걸 또 제압해내는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분명 조금만 더 다듬으면 이 두 마리 모두 어느 정도 자기 맞벌이는 해줄 수 있는 기대주들이 맞긴 합니다만 이번 경주는 순군전의 거리가 1300m로 늘어난 상황이에요. 이 4번마 메이서는 선행을 못 받는다라는 불안감, 거기에 11번마 라운 리더는 이번에는 외곽 게이트로 밀렸기 때문에 직전처럼 빠르게 선두권에 가담하기는 다소 좀 버거운 그런 그림. 전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복병마 쪽에 포인트를 맞춰보고 싶은데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말은 이 안쪽 게이트에 있는 1번마 JS 러너입니다. 이 마필은 직전 경주 이 야간 경마 마지막 경주였죠. 라이트닝 이글이 선행을 쏘고 이 블랙 테리엇이 막판에 올라오면서 이제 다소간의 이변이 좀 발생이 됐던 경주였는데 그 경주에서 이 JS 러너라는 마필이 이 출발 직후 의도적으로 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 마필은 이 따라갔을 때보다는 선행을 받았을 때 더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원게이트 2점을 안고 있고 이 마필을 기승해 봤던 김영진 기수가 재기승을 했다며 코스 2점을 최대한 살려서 아마 선행에 올인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주입니다. 물론 메이선이나 기타 다른 빠른 마필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 비슷한 순발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이제 마방의 승부이지 거기에 코스 2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비슷한 순발력을 가진 마필들 간의 초반 경합이라면 이 안쪽에 있는 1번마 JS 러너가 여러모로 유리한 입장이 아닌가, 전 이런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행의 올인을 지금 들어가려고 예고하고 나온 1번마 JS 러너를 이 복병 마필입니다만 이 배팅의 중심에 세워놓고 배당으로 한번 때려올 만한 경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12번마 세청자가 이제는 최고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상대들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인데, 자, 이 마필은 사실 제가 데뷔 이후 여러분들께 단 한 차례도 추천을 드린 적이 없는 말이에요. 배당판에 팔리던 말던 계속해서 잘라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직전에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이 스타트 악벽이 교정이 되면서 이번에는 발주는 잘 튀어나온다. 하지만 이번에도 지켜봐야 될 마필이다. 역시 이 최저 배당을 형성했던 세청자가 부러지면서 이 중배당이 터졌던 경주였는데, 역시나 제 생각대로 이 스타트 보강이 이루어지면서 매끄러운 발주 모습을 연출해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 가속이 붙으면서 기습 선행까지도 나갔고요. 근데 이 마필이 발주 악벽이 교정이 되면서 안 좋은 버릇 하나가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이 가속이 붙는 시점에서 말이 물고 끓어버려요. 제어가 안 됩니다. 직전에도 그래서 의도치 않게 선행을 나가버렸던 경주였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너무 많은 힘을 소비해서 결국 직선에서 더 뻗어나가질 못했습니다. 이번에 마방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고 이 국산 육군의 초원 클래식이라는 마필을 의도적으로 붙여놓고 병합을 때리더라고요. 뭐 강하게 병합을 때린 게 아니고 끄는 악벽을 순취하기 위해서 초원 클래식을 앞에 보냈다가 넘어가지 않게끔 코 맞춰서 따라가는 연습을 맹렬히 실시를 했어요. 분명 성과가 있을 모습이었고, 이번에는 세청자가 발주가 잘 나와도 직전처럼 무리해서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끄는 악벽이 잡혔기 때문에 따라가다가 직선에서 힘을 쓰는 상황이라면 이번에는 충분히 놓고 때려볼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뭐 인기 1위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세청자를 믿고 때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원 의원님. 네. 지난번 세청자가 인기 2위권으로 강하게 팔렸는데 제가 별로 보고 싶지 않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미세하게나마 이번에는 선행을 안 가도 이제 그렇게 우리 김정희님 말씀하셨다시피 안 가도 가능성이 있다는데, 제가 봐서는 가야 확실합니다. 선행을 가야 되는데, 선행을 갔을 때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거고, 선행을 못 갔을 때는 입상은 하겠지만은 우승까지는 장담 안 되지 않느냐. 그 미세한 차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끌리는 악병이 약간은 고쳤는데, 좋게 생각하면 이 마필 한번 끌리기 시작하면요, 그 쉽게 못 고쳐요. 그걸 가장 잘 고치는 기수가 김옥성 기수죠. 제가 뭐 천재 기수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그러는데 요즘 안 보여요. 다음 주부터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조계장 나온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무튼 세청자가 어차피 이번 경주에서 인기 순위에서 아주 강하게 팔릴 겁니다. 팔릴 거고,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노렸던 마필이 한 마리 보입니다. 한 마리 보이는데, 제가 지난주에 마칠 인삼이라고 뭐 마필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근데 제가 그 기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난주에 제가 그 군대에서 제대한 그 유승환 기술을 한번 넣고 마필 좋아져서 제가 한번 노렸습니다. 32점 마필 한번 추천율로 갔는데, 이건 기수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뭐 말을 모는 건지, 되든 안 되든 성의 있게 몰아줘야 되거든요. 초반에 바로 선행마 뒤에서 마필이 다른 마필은 앞으로 가는데, 그 마필은 앞으로 뒤로 빠꾸고 가더라고요. 뭐 이제 유씨 방송이니까 이런 얘기도 되겠지만, 정말 옆에 있으면 구두 뒷창을 한 대 갈기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성의가 없어요. 말 타기 싫으면 안 타야 되는데, 이거 돈이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프로 근성이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줘야 되거든요. 매경주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그냥 대충 타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특별 회원님 제가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도 그 문자 받지만, 앞으로 유승환 기수 당분간 이거 축만 넣고 가면 안 된다. 무조건 후착으로 가져야 한다. 아무리 조개빨 좋아도 전혀 성의가 없어. 전혀 말모래 하는 것 자체가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조개만 시키고 자기 컨디션, 베스트 컨디션 찾아야 되는데, 속된 말로 조금 거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싸가지 없는 말머리만 골라서 하고 있어서 아주 제가 상당히 열이 받았습니다. 아무튼 앱설디너는, 앱설디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앱설디너는 지난번 휴양이어 첫 출전했지만 제가 놓고 갔습니다. 왜? 분명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2차 승군에 걸려서 지금 조교를 기본적인 조교만 지금 하고 기본적인 조교는 했어요. 기본적인 조교인데, 아무튼 그 앱설디너는 제가 이번 경주에서도 후착군 가져간다.
제가 걸음의 기술적인 변화가 지난번에 분명히 휴양 이후로도 달라졌다는 걸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비록 일반 경주지만은 앱솔 디너는 제가 후차권 가져가겠다. 그렇게 유승환 기수는 싸가지 없는 말머리 좀 안 했고 성의 있게 좀 말머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 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3경주 국산 육군 1000m 마랭인데요. 신막 게임이죠, 전형적인. 이거 뭐 참 어려운 경주입니다. 어려운 경주인데 이제 그 뭐 디스틸드 자마, 잉글랜드 디어 자마, 매니피 자마. 요즘 뭐 매니피 자마 웬만하면 뭐 조금 좋다 하면은 뭐 1억이 넘대요. 제가 참 웃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저보다는 우리 관리원 출신이신 그 우리 김지원 의원님이 마필의 그 내재적 능력, 혈통 이런 거는 저는 저보다 조금 더 알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근데 저는 매니피 자마 들어올 때부터 엑스프로 자마는 이미 실패한다고 저는 확신을 가졌고 인터넷에서 한번 공개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 힘들다. 엑스프로 자마는. 단거리에서는 조금 몇 마리 들지 몰라도 이건 힘들다. 라시그니 자마다. 제2의 라시그니 자마다. 이렇게 제가 예언했던 게 엑스프로 자마신다. 그건 제가 뭐냐. 제가 영어가 작고 영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번역관, 통역관을 통해서 매니피 자마에 대해서 제가 면밀한 추적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활동 전문가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 엑스프로보다는 낫지만은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엑스프로보다는 낫지만은 매니피 자마는 그렇게 뛰어난 마필은 중장거리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를 제가 받았습니다. 정보를. 근데 아무튼 매니피가 이제 내년 되면 4세 마필도 나오고 내년부터는 4세 마필도 나올 거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뛰어난 혈통을 가진 디디미 자마라든지 이런 자마처럼 이렇게 뛰어난 혈통은 아니다. 제가 혈통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저는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수도가 좀 길어졌습니다. 괜히요. 뭐 6,200만 원짜리 마필 가격은 박시청 기수의 안장의 승리의 기운이 좀 비싸긴 비싼데 조교가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뭐 별로 아직은 힘이 딸린 것 같고 만들고 있는 중이고 우선순위로서는 안장을 떠나서 디스틸드 자마에 비록 2전 만에 통과했지만 2번 메세타가 조개 때 걸음이 이 디스틸드 자마가 상당히 근성이 좋거든요. 근성이 좋은데 메세타 자마를 우선 보고 싶습니다. 신막 게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또 우리 신막 게임은 저보다는 아마 우리 관리원 출신 김준이 잘 알지 않을까. 저는 조교 전문가로서 어찌됐든 간에 2번 메세타를 우선 보고 싶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뭘 보고 계시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번 3경주는 제가 사실 이 UCC 방송을 찍기 전에 토요경마 이 승부처들을 다 녹음을 본 예상을 실시를 했습니다. 글도 이미 다 써놨어요. 이제 금요일 오늘 조교까지만 보고 이제 수정할 부분만 수정해서 텍스트도 올려드리려고 지금 대충 다 완성을 해놨는데 이번 3경주는 아마 제가 토요경마 첫 승부로 들어가는 승부로 제가 텍스트에다가 아마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5번마 관악점상과 7번마 스피나 이 주행검사 내용이 좋았던 두 마리가 많은 인기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이 보여준 걸음 자체가 저희가 평가할 게 주행검사 내용 그거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행검사 때 그래도 기본 싹수를 보인 5번, 7번 이 두 마리가 많은 인기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경주인데 원래 이 신막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필 기본 능력도 중요합니다만 각 마방의 승부이지 거기에 조교 과정을 통해서 누가 더 빠르게 성장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만들어 놓고도 현장에 가보면 막상 데뷔전이라 안 가는 말필들도 허다하고요. 근데 이번 3경주는요 지금 신막 게임이긴 합니다만 가는 말과 안 가는 말들이 딱 구분이 돼 있어요. 거기에 배당을 안고 이번에 또 쏘는 말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자신있게 승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건 오픈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누리는 게 2번마 메세타의 1번마 코너스톤입니다. 이 두 마리가 같이 왔을 때는 아마 999 배당이 나올 거예요. 1번마 코너스톤은 선행을 받으면은 여기서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무조건 선행인데 선행을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선행만 받으면은 코너스톤은 데뷔전 곧장 대가리 승부까지도 가능한
그런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마 메세타도 마찬가지로 모래를 맞으면은 덜 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문세영 기수가 선행 트라이를 초반부터 할 겁니다. 이 5번마 관악정상이나 7번마 스피나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기본기 좋은 이 신마들이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 코스 이점으로 이 2번, 1번이 먼저 튀어나가는 그림이 발생이 되면은 5, 7 두 마리가 올라오기 전에 레이스가 앞에서 의외로 1, 2마권으로 땡땡 굳어서 끝날 가능성이 있는 경주예요. 지금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 1번은 거의 종합식 백판이고 2번만 메세타도 거의 안 팔리는 분위기입니다. 이 두 마리가 왔을 때 이 터져나올 큰 배당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가면서 5, 7 두 마리 가운데도 잘릴 말이 있어요. 잘라낼 것 좀 잘라내면서 최대한 압축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말은 백판마 1번마 코너스턴과 조금 덜 팔리는 2번마 메세타 두 마리는 관심 있게 보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이제 거기 5번 관악정상이 디디미 자마거든요. 네. 근데 디디미 자마인데 2,500만 밖에 안 되거든요. 원래 이 디디미 안말들이 네. 그렇게 과천줄에서 좋은 활약을 하진 못합니다. 이 디디미의 아빠가 딕시랜드 밴드예요. 이 그렇죠. 노던 댄서 계열입니다. 노던 댄서 계열은 이미 국내에서 검증받은 혈통이기 때문에 노던 댄서 계열의 피를 이어받은 마필들은 이 단거리뿐 아니라 중장거리에서도 다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특히나 이 디디미의 순말들은 이 기대만큼 이렇게 성장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데 디디미의 앞말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와천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건 이 경매가가 부마 있죠. 부마 쪽보다 모마 쪽의 영향을 더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매니피 자마가 왜 자꾸 1억이 넘어가냐, 1억이 넘어가냐. 매니피 자마가 1억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얘 매니피의 씨를 받아줬던 씨바지가 좋았기 때문에 경매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이 태어났을 때 부마 쪽 영향을 많이 받는 마필이 있는가 하면은 모마 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기 제가 왜 여쭤봤냐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대신해서 질문했다 할까요? 그 다음에 하나 꼭 그 혈통은 다른 거 없어요. 통계치인데 그 디디미 자마의 앞말은 조금 이렇게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죠. 지금까지 통계상으로 보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볼포니 자마는 반대입니다. 앞말들은 잘 뛰어요. 비교적 잘 뛰는데 순말들은 그렇게 뛰어난 성적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혈통의 통계치이기 때문에 또 모마에 대한 부마. 제가 한 가지 하나만 더 첨부하자면은 혈통이라는 것은 외조부 쪽. 그것 잘 봐야 됩니다. 외조부 쪽이 어떤 혈통은 이렇게 유전자이기 때문에 어떤 유전적 공학적인 측면에서도 외조부 쪽을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그 말씀을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 시작하시죠. 예, 4경주 시작을 하겠습니다. 혼합 4권 1000m 경주가 되겠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UCC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3경주에 2일 막건이 정말 땡땡 끝나버리면은 제대로 한구라 했을 것 같은데 그 이긴 자금의 절반을 여기다가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제가 이 데뷔전 때 강추를 드렸던 두 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이 4번마 그랜드윙 그리고 10번마 아이디 2000 이 두 마리가 데뷔전 때 워낙 막강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만만한 경주에서 또 한번 강력한 인기몰이가 예상되는 그런 인기 마필들입니다. 자, 이 중에 저는 한 마리를 아예 뒤로 돌려놓고 승부를 들어갈 예정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번 경주는 한 20배짜리 막건에 이 단통 승부를 들어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현장에서 이 큰 변수만 없다면은 이 10번, 4번 가운데 한 마리는 자르던가 받치던가 하여간 약하게 보는 쪽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금화필이 요번에 분명 부러질 가능성이 이 조교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 경주 편성이 짜여지자마자 여러 가지의 불안감들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금화필이 빠지면서 터져나올 배당 그 배당 쪽에 힘을 실어 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4경주는 20배짜리, 그 20배짜리 막건에 힘있게 한 방 때리는 승부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구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의원님. 네, 우리 김지현 의원님의 첫 번째 8월에 얼말 경주 첫 번째 UCC 추천 경주입니다. 추천 경주인데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본인이 추천 경주니까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이번 경주에서 이제 인기마, 그 다음에 복병마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4,940배. 오래간만에 5,000배 가까이 참 남았는데요. 그 주인공이 미소잔치인데 이번에는 덜 보셔도 됩니다. 거의 뭐 안 보셔도 되지 않을까, 무방하다. 왜 그러느냐? 지난번에 상태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할까 말까 하려다가 박연호 기수, 꼬마 기수, 이게 안장 생각 안 해야 돼요. 안장 생각 안 해야 한다는 건 저도 조교 전문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건 제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꼬마 기수 때문에 언급도 못했어요. 언급도 못했는데 외곽에서 선두권 딱 붙어서 자리 순간 머리가 띵 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번엔 왜 덜 봐야 되느냐? 굉장히 저기가 약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속보 9번 때 바란스가, 아니 걸어다니는데 뭘 그렇게 뭐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뭔가 조금 찌그덕거리고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교 강도를 전혀 올리지 못했는데 또 결정적인, 그러다 보니까 삼착순간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미소잔치는 뭐 조금은 팔립니다만은 안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이혜리 기수의 천억이도 있고, 우리 김전님 천억 만져보셨습니까 혹시? 아마 여러분들 만져보셨을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억이 참 마명이 아주 걸작입니다. 롯데 복권보다 훨씬 큰 금액인데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능건 모습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지금 능건 모습 괜찮았을 봤습니다만 조교 때 그러면 또 영 아니더라고요. 영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교를 못 시켰어요. 아예 보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마필 중에 하나가 선해 마필 중에서는 이제 46조에서 1번, 12번 동반 출전하고 있는데, 1번도 조교는 좀 약해요. 근데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1번이요. 인코스 2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 아무래도 신의 마필 중에서 3세 신마죠. 3세 신마, 호주산 3세 신마. 이 2세가 아니고 3세이기 때문에 아마 되든 안 되든 어쩌면 강승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아니면 다음으로 생각하는데요. 조경호 기수 안장의 그랜드 환희를 조금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겠어요. 능건 모습도 그렇습니다만 당일 체중 빠지면은 이 그랜드 환희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3세 마필이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 알 것 없거든. 이번 아니면 다음인데 조교도 좀 애매하게 했어요. 근데 애매한 것이 오히려 그게 또 수상해요. 저는요. 34조답지 않게 강조기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얼레벌레 조교시킨 것이 그게 조금 수상해요. 이게 3세 마필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눈여겨봐야 되고, 체중 빠지면 조심해야 한다. 복병권이라서 조심해야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경적으로 안말들 레이스인데, 안말들 레이스 이번 주에 안말들 오크스도 있고 일요일날도 안말들 레이스가 한 3개인가 있더 많대요. 아무튼 이번 주는 안말들의 잔치가 아닐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사경주 유치 첫 번째 수정경주 김지훈 의원님의 첫 번째 승부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참고해 주셨고, 복병 마필 그리고 인기만 안 바른 마필,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5경주가 역시 국산 6분의 1300m 마랭경주인데 확실한 충마가 없어요. 이번 경주도 확실한 충마가 없고,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얼레벌레 주자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인기와 접전이에요. 8번 럭키 빅터, 11번 시종 일려, 여기에 이기의 기수의 안장에 능소능대, 이런 마필들이 있고요. 안쪽에 있는 이혜리 기수의 그랜드와 불꽃 대왕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랜드 제일 넣고 지난번 추천경주 갔어요. UCC요. 여러분 동영상 보셨죠? 출발에 매끄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나는 받을 줄 알고 선행만 없기 때문에 선행을 받을 줄 알았더니 출발 때 그 미세한 차이로 약간 삐끗한 순간 그냥 머리가 아팠죠. 결국은 삼착됐는데, 이번에 인코스 들었어요. 인코스 들었는데, 마무리 조기 때 소속선 마필과 3마리의 떼거지를 병합하면서 가운데 끼어서 가장 좋은 걸음발은 보였는데, 조금 더 의지 있는 조기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마 2번, 3번, 여기 8번 애각에 있는 11번 시종 일려. 근데 이 시종 일려도 마방에서 상당히 기대치가 있는 모양인데,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도 별로 그렇게 2세 마필인데 벌써 몇 번 뛰었거든요. 지난번 첫 입상 약간 어지러성 입상을 했습니다만 막판에 겨우 추입으로 올라오면서 땄죠. 근데
럭키 빅터를 박태종 기수의 1300m의 적정거리가 아닌가. 그래서는 그랜드질도 딱 조교 지난번에 스포 한 번, 이번에도 딱 목요일날 스포 한 번입니다. 28조가 저는 이런 조교 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확실하게 시키려면 어차피 인기 마필이니까 확실하게 시키려면 시키든지. 그래서 저는 럭키 빅터를 조교왕도 더블로 올려가면서 38조 얼마를 경주 강승부 최강의 조교를 시키고 추천합니다. 최강의 조교. 그래서 조교 얼레벌레한 선행형 마필 그랜드질보다는 저는 럭키 빅터를 인기마, 이 너댓 마리 중에서 1순위로 또는 충막감으로 럭키 빅터를 조금 더 상태가 지난보다 빠릿해졌기 때문에 상태도 8번 럭키 빅터를 1순위로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우리 김준희 의원님은 뭘 보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번만 불꽃대왕은 직전 경주 늑발을 심하게 했습니다. 이제 상대들보다 한 5, 6마신 뒤에서 출발을 하면서 레이스를 망쳤구나 싶었었는데 그걸 힘으로 다 제압을 하면서 결국엔 2차까지 올라왔습니다. 남들보다 한 7, 80m는 더 뛰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록은 7, 80m는 조금 과한 편이 아닐까요? 늑바라구의 시간을 계산해 봤을 때 한 그 정도 더 뛰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불꽃대왕이라는 말이 이번에 이 발주 연습을 좀 실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튀어나오는 게 좀 멍청합니다. 교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만약 이 안쪽에 확 하고 갇혀버리는 그림이 발생이 되면 이 불꽃대왕이 인기인인데 못 올라올 가능성이 분명 존재하는 경주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경주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최근 이 실전 경주를 통해서 뭐 큰 발전은 아닙니다만 이 훈련 때 스피드 보강을 맹렬히 실시를 하면서 이 실전까지 늘어난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는 8번말 럭키 빅터라는 말이 이번에도 선입권이 얇은 경주, 정말 얘가 딱 소화할 수 있는 적당한 페이스를 이번에 또 한번 만났다면 직전에 이어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 8번말 럭키 빅터를 추천 드릴 수가 있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이 5번말 리버스 레드도 직전 경주는 기승했던 박상호 기수가 전적으로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왔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 장추열 기수, 소속조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일단 직전 아쉬움을 좀 만회해 보겠다고 지난주부터 상당히 정성껏 훈련을 해놨어요. 이 조교 강도가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직전 이상의 상태는 충분히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5번말 리버스 레드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폭병 마필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1200에 있으면 제가 한번 강하게 들었을 겁니다. 이 박은웅 교수의 2세 마필이죠. 미라클 댄서가 은근히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2세 마필이고 1300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좋아졌는데 삼복승식은 정도는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하여튼 좋아는 졌는데 2세 마필이 1300을 바로 지난번 데뷔전 때 1000m에서 1300으로 지금 올라와서 조금 내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은 요게 어찌됐든 간 조금 미라클 댄스는 조금 좋아하는 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자, 진행하시죠. 예. 6경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5군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외곽에 있는 13번마 스마트 브레인이 직전과는 게이트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최외곽 13번 게이트에 지금 배정을 받았는데 자, 일단 이 14마리 뛰는 경주에서 13번 게이트 일단 경주 조건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만 상대들이 직전과 비교했을 땐 크게 더 강해진 맛은 없습니다. 직전에는 선두권에 라이트닝 이글도 있었고 이 선위권에는 블랙 테리엇이라는 능력 마필도 있었기 때문에 이 스마트 브레인이 잘 뛰고도 아쉽게 3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주였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팔리는 상대 보니까 뭐 7번마 더비가드, 8번마 세암골 더비가드 같은 경우엔 직전에 이 스마트 브레인이 여유있게 이겼었던 마필이고 나머지 마필 가운데도 크게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 마필이 없기 때문에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다 하더라도 이번엔 스마트 브레인이 충분히 입상권 한 자리는 지켜줄 수 있는 인기 1위 말이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13번마 스마트 브레인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인기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후차권에서도 이 눈에 보이는 7번마 더비가드, 8번마 세암골 이런 마필들보다요.
직전 이유 있게 못 뛰었던 11번 하이플레이스라는 말이 지금 3착 승군에 의식하지 않고 열심히 타는 내용이기 때문에 7번, 8번이 선입권에서 또 한 번 삐걱대는 그림만 발생이 되면 뒤에서 하이플레이스가 멋지게 날라오면서 배당을 짭짤하게 낼 수도 있는 경지로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 이 후차권에선 7, 8보다는 이 덜 팔리는 11번만 하이플레이스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6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성훈 의원님. 네, 6경주는 제가 두 마리만 간단하게 언급해드렸습니다. 이번 경주 어차피 저배당 싸움입니다. 제가 봐는 저배당 싸움인데 세암골하고 스마트 브레인이 거의 최대 배당 대길로 갈 겁니다. 물론 이제 비슷하게 가는데 조금씩 팔려요. 비슷하게 팔리는데 내일 바람 불면 또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경마라는 게요. 근데 스마트 브레인은 절대는 아닙니다만 지난번 제가 위험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위험하다. 지난번 승군전이었죠? 승군전인데 좀 위험하다. 예, 그 위험한 만큼 결국은 3착을 됐어요. 아쉽게 3착을 됐는데 이번에는 좋아졌어요. 이제 얘 인기말로 팔리는 거냐?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번에는 분명히 그림이 빠릿해졌어요. 파워감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두 마리가 또 좋아졌습니다. 방금 우리 이거 김준현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이프레스는 지난번에 문세발 기수 안장 탈아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불안하다. 결국은 바닥을 이겼습니다. 이것도 조금은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조금은 좋아졌는데 이게 3착승으로 걸렸기 때문에 예.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이프레스에서 UCC 방송에서 제가 언급했을 겁니다. 불안하다고요. 예, 여기에 조화는 줬어요, 조금. 자, 여기 이제 또 여기에 승부가 걸려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 경주 최고의 복병은 5번 빅토리 댄서입니다. 강조기 시켰는데 솔직히 마음에는 별로 안 들어요. 근데 하여튼 그 강조기 조개발을 과연 어떻게 실전에서 발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5번이 복병은 복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 또 개인적으로 강하게 노리고 싶은 마필은 물론 6번 뭐 톱 스페셜도 있어요. 근데 마체가 좀 얕기 때문에 조개발은 좋아요. 근데 마체가 얕기 때문에 그렇게 큰 믿음은 솔직히 없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더비가드는 7번 더비가드는 강하게 봐야 됩니다. 이번에는. 왜? 그림이 변화가 생겼어요. 네. 제가 월요일날 조개보면서 내가 현관편 치르는 것이 바로 더비가드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해 스마트 브레인이 지난번에 비해서 거리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 제가 이거 더비가드 놓고 초청률도 갔을 겁니다. 근데 스마트 브레인이 하여튼 그림이 좀 빠릿해지고 투지가 날카로워졌어요. 더비가드가 좋아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경주에 기본으로 저배당 막권입니다만은 세안권은 자릅니다. 세안권 보지 마시고 이게 아마 세안권이 100kg 팔릴 거예요. 근데 거의 내일 어떻게 바람이 불지 모르지만 기본 막권 저희들이 90% 이상을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이 경주 저배당입니다만 7번 더비가드와 13번 스마트 브레인은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6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답을 다 줬네요.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자, 7경주 혼합 상군 1400m 별정 4합이 이거 혼합 경주인지 짬뽕 경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조경호 기수의 안장에 인디안 체로키가 올 대가리로 아주 강하게 팔릴 겁니다. 올 대가리 강하게 팔렸는데 참 고민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고민스럽냐? 지난주에 올 대가리 마필 잡바이 됐죠. 그러면서 초고배당이 터졌습니다. 제 문자 받으신 회원 여러분들 계실 거예요. 또 음성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28주 마필이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트랜스포트요? 네? 트랜스포트. 트랜스포트. 제가 절대가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인정을 했었어요, 사실. 근데 에이시아 상태를 보니까 제 말씀 잘 들으십시오. UCC 시청하신 여러분. 현장 상태를 보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가 아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도 사람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건 아니구나. 그 문자를 제가 트레이싱 놓고 간 게 아니었어요. 음성도 그랬고요. 이거 잡바일 가능성도 있다.
막판에 잡힐 수도 있까 못 잡힐까 딱 역시 3착을 됩니다. 인디안 체로키도 아마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개를 얼레벌레하고 나와요. 지금 올드가 아주 강하게 팔리는데 그따서 뚜렷한 대안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함성질주가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번 경주가 좀 머리가 지근지근 아픕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다 해서 뭐 인디안 체로키를 갖다 버리자니 또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유승환 기수의 레벨루션 로또 또 지난번 경주 정계상 있어가지고 선스피드도 역시 어영병 대충 뭐 저기 하고 있고 여기 문학부도 좀 그렇고 점핑 출전했죠 문학부는요. 그래서 이번 경주도 특별한 언급을 얻습니다만은 여기서 꼭 가져가는 막골 제가 뭐 5번에 대해서는 편성을 보니까 도저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버릴 수가 없다. 아무리 뭐 조금 뭐 기본적인 적용을 했으니까요. 여기서 상태 오름세에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국산 마필이죠. 지금 3짝 승원에 걸려있는데 솔직히 그것만 아니면 상태는 오름세, 분명히 오름세에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7번 개마무사입니다. 7번 개마무사입니다. 저는 이쪽으로 나올 줄 몰랐습니다. 사실은요. 별정형이 나올 줄 알았더니 이쪽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이 개마무사가 상태 오름세고 불안하다 하더라도 약간의 0.1% 1% 불안감이 있더라도 인디안 체로키는 버리지 못한다.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개마무사가 상태가 작년 10월달 입상 때 그 모습으로 거의 근접했다. 조교광도 올려가면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고요. 우리 김준희님은 뭘 또 보고 계시는지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예, 역시 우려했던 대로 인디언 체로키가 올대가리에 잡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안 빠집니다. 인디언 체로키는 7월 달에는 공백 때문에 제가 뭐 말씀을 UCC에서 드렸나요? 현장에서 드렸나요? 아마 의지가 없을 거다. 현장에서는 의지가 없다.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때렸으면 대가리 쳤습니다. 확실하게 안 갔고 이번에는 뭐 선행받고 그냥 한 바퀴 도는 겁니다. 5번만 인디언 체로키는 그냥 뭐 빠지지 않는 대가리가 되겠고요. 이 트랜스포트가 지난주에 이제 빠지면서 경마장이 한번 발칵 뒤집혔는데 그 경주처럼 조경호 기수가 채찍을 놓치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5번만 인디언 체로키는 어쨌든 인정이고 후차권에서 저는 8일 말들이 너무 불안합니다. 당일 최저 배당을 형성할 14번마 수정 가치는 직전에 제가 초대끼리 팔릴 때 막건 사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원겔러퍼의 리지앤드 촘을 제대로 한 방 때려드렸는데 이 수정 가치는 그게 다예요. 누구랑 붙으면 못 뜁니다. 외곽에 동떨어져서요. 혼자 취입을 해야 돼요. 이번 경주가 다행히 이 끝번 신청을 해서 최외곽 게이트에 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인디언 체로키가 이번에 마음먹고 댕을 나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레이스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이런 경주에서 는 수정 가치의 주입이 절대 안 통한다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끼리 팔리는 말 제가 미친놈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드립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4번마 수정 가치는 배팅권에서 이번에도 안 보는 마필로 제가 언급을 드리고요. 10번만 레볼루션 포즈는 사실 공백만 없고 정상 컨디션이라면 인디언 체로키랑 여기서 머리 승부를 해야 되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 레볼루션 포즈가 공백을 갖고 출전을 하면서 상태가 지금 베스트가 아니에요. 이 D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방에서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당일 뭐 출전 취소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금요일까지 지금 빡세게 좀 훈련을 시켜놓긴 했는데 많이 좋아져서 지금 출전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출전을 한다 하더라도 출전을 해서 인기를 모은다 하더라도 강하게 보기에는 의심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5번만 인디언 체로키는 인정하고 이 대끼를 준 대끼리 팔릴 10번발 레볼루션 포즈 14번만 수정 가치는 이번 경주 불안하게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힘을 더 실어줄게요. 수정 가치 보지 마세요. 안 봐도 됩니다. 그리고 10번은 그 유승환 기수 안장을 떠나서 둘 다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준 의원님이 지금 뭐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만 핵심적인 요소를 말씀드렸죠. 저도 힘을 실었는데 보지 마세요. 둘 다 10번, 14번은 보지 마세요.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찌그덕거리니까 전혀 볼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개마무사를 제가 복병을 언급한 겁니다. 사실은요. UCC니까 간단하게 지금 넘어가는데 뭐 그렇게 거의 이 의견이 지체가 됐으니까 두 마리는 보지 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진행하시죠.
예, 8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4군 17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6번마 블랙테리어, 일단 이 47초 황여검 마방에서 이번 주에 박태종 기수가 4마리를 기승을 합니다. 거기서 돈 벌 수 있는 말이 3마리예요. 오늘 오전장에 나오는 이 47초 말 가람을 제외하고는 이제 뭐 블랙테리엇을 필두로 이 첫인상, 거기에 뭐 다른 한 마리까지 해서 이 박태종 기수가 기승하는 3마리는 마방에서 최고로 이번 주에 기대하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이 블랙테리엇은 사실 박태종 기수가 기승할 게 아니에요. 이 조인권 기수가 기승할 예정이었고, 열심히 조인권 기수가 지난주 주말부터 훈련을 직접 실시를 하면서 상태를 끌어올려 놨는데, 이 자기 집말 똥말이죠. 3번마 터프런과 편성이 겹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조인권 기수는 터프런에 기승을 하게 됐고, 이제 47주에선 박태종 기수를 기승시켜 놓은 겁니다. 기대는 악벽이 다소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 이번에 그 부분이 많이 교정이 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이 똑바로 잘 뛰어요. 이 늘어난 거리도 이미 지난주부터 늘어날 거리를 대비해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이 체력적으로 여유가 좋은 블랙테리어, 충분히 승군 전에 늘어난 거리 극복해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말은 이 박태종 기수의 6번마 블랙테리엇이 되겠습니다. 이성훈 형님. 저는 6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2마리는 약하게 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응암동 사우나에서 만나신 분이 보고 계시겠지만 그 얘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조은 의원님하고 우리 이소은 의원님이 공통점이 있더라. 인기만 좀 덜 보려는 마필, 아니면 갖다 버리라는 마필이 많이 도움을 준다. 구멍수가 좀 적어지고, 그러니까. 네, 제가 여기서 이제 아마 그분 잘 보고 계시나 봅니다. 또 목욕탕에서 만날지 모르겠네요. 저는 항상 월요일날 조교보고 와서 한숨 잡니다. 집에서 그냥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한숨 자고 나서 오후 한 2-3시, 서너 시쯤에 한 2-3시쯤이 정도 되겠네요. 항상 가면은 거기 차가지고, 우리 동네는 사우나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응암동 쪽으로 가서 제가 그 사우나를 갑니다. 항상 그 시간에요. 그래서 그분 또 목욕탕에서 만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기말 2마리는 조금 덜 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기 1위권일 거예요. 아마 7번 사풍독주, 이거 똥말입니다. 제가 봐서는요. 이번에는 조교광도 더블 올려가면서 아주 의지있게 시켰는데, 지난번에도 경주 정계가 비교적 차 플러스에 앞선에서 붙었어요. 순발력 가지고요. 이 사풍독주가 금년 겨울이죠. 금년 겨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주 초고배당의 주인공입니다. 초고배당 주인공인데, 이번에는 그냥 한번 순발력도 있고 해서 그냥 있는 맛 빌고 해서 지난번 1800m 다시 한번 도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거리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역시 인기 마필이죠. 8번 라이튼 이글. 요건 조금, 이 2마리는, 7번, 8번. 7번, 8번은 좀 덜 보셔도 된다. 봐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 사실 쉽지 않아요. 지난번 갖다 버렸던 아베기수의 피콜 어게인도 왜 갖다 버렸냐? 이번에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이번에는 입상했을 때 피콜 어게인이 5월 19일 날 입상 때 모습으로 거의 회복이 됐어요. 조교왕도 올려가면서요. 지난번은 나 숨도 안 쉬고 버렸어요. 이번 피콜 어게인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놓고 가라는 말씀을 제가 못하겠지만은 함부로 버릴 수는 없는 마필이고, 여기에 7번, 8번 사풍독주와 8번 라이튼 이글은 갖다 버리든지 아니면은 후착 방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혼합 2군 1800m 핸디캡 경주. 여기에 시드니 주얼리가 아마 올드하러 팔리겠죠? 오늘 파는데, 이제 핸디캡 지금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3연승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대한마필 말씀은 후차로 돌리고 싶어요. 대한마필 말씀은요. 왜 그러냐? 최근 들어서 조개가 약해요. 가장 약합니다. 근데 편성이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완전히 그냥 어영비한 편성이에요. 완전히. 무슨 약속이나 했습니까? 약속이나? 자, 진두봉 마탱이가 갔죠?
마틴이 같습니다. K1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난번 11배의 주인공인데 이번은 아닙니다. K1지 1번 보지 마시고요. 맥스필드 아니고 엑스포 보지 마세요. 1번, 3번 보지 마시고 보고 계시면 다 계실 거예요. 아마 진두목 마탱이가 같고 역시 인기말로 팔려주고 있는 금덩이 문세발 기수 이것도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왜? 아닙니다. 상태가 아니에요. 아무리 어영미한 편성이라 하더라도 아니에요. 인기 이거 뭐 문세발 기수 탔다 해서 인기 아주 배당판 걸리를 걸면 상당히 팔릴 텐데 천하대승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정말 기사닥에 올리고 싶어요. 왜 그런 저기를 하고 있는지. 기포? 아닙니다. 이것도 재산비술? 무슨 약속이나 있습니까? 제가 일마필 놓고 가야 되는데 후차권을 가면서 이번에 승군전인데 요 마필도 그야말로 어영부영하고 조교시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드니 주얼리를 볼 수밖에 없는 편성이에요.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무슨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약속을 했나? 왜 이렇게 전부 다 약하나 조교가? 왜 대충 조교시켰나? 야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핵심적인 거 제가 보지 말라는 거 안 보셔도 됩니다. 많이 설명해줬고 하나 핵심적인 요소 꼭 가져가야 되는 마필 그런 반대로 꼭 가져가야 되는 마필은 전도경 기수 연장의 2번 레오 커맨드 꼭 가져가십시오. 지난번 숨도 안 쉬고 갖다 버렸습니다. 언급도 안 했습니다. 보지 마시라. 이번엔 버리시지 말라는 거죠. 왜? 지금 인기 마필들이 재산비술, 원갤러퍼, 금덩이, K1즈, 엑스포, 기포 한 대여섯 마리가 전부 상태가 감정적인 걸 떠나서 아니에요. 마음에 들지도 않고 심지어 천하대승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기 마필들 모두 하자가 있을 때는요. 미세합니다만 상태가 오름세 있는 2번 레오 커맨드를 꼭 가져가라. 꼭 가져가시라. 이 말씀을 제가 총체적인 맥락으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구경주 우리 김주원 의원님은 뭘 보고 계신지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예, 시드니 주얼리는 인정입니다. 일단 뭐 편성을 떠나서 이마필은 여러가지 작전을 지금 소화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도 나가봤다, 모래도 맞으면서 따라가 봤다, 뒤에서 추입도 해봤다. 이제 선행 선입 추입을 다 겪어봤습니다. 다 겪어내면서 성적까지 좋아요. 우승을 계속해서 읽어내고 있습니다. 제 마방에서는 지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대로 1군 가도 여러가지 작전을 다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전에 동반의 강자라는 36조 명마 있죠. 금화필이 이 조교를 처음에는 강하게 했어요. 계속해서 강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교를 일정하게 몸 풀어주는 훈련으로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고도 잘 뛰어요. 그게 각 마방의 스타일인데 이 24조 마방에서 이 시드니 주얼리 이 52조 말이죠. 이마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말이 레벨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상태만 유지를 해도 잘 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직전에도 조교 강도가 강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상태 유지만 해주는 거예요. 조교 강도를 더 강하게 해서 부하를 걸어서 걸음을 더 찢어내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도 잘 뛰니까 이 상태를 유지만 해보자 해서 조교 강도를 직전에 이어서 이번에도 조금 약하게 가져갔던 겁니다. 어쨌든 뭐 직전에도 잘 뛰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뛰어줄 것으로 믿고요. 후자권에선 이 3, 8, 9 세 마리가 당일 인기 2, 3, 4위입니다. 뭐 8번은 덜 팔리는 말이고요. 이제 3번마 에스포와 9번마 금덩이가 대길 준대길인데 저도 이성은 위원님 말씀에 좀 동감을 하는 부분이 이 3번마 에스포는 저는 이번 경주는 다소 좀 지켜봐야 될 마필로 언급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이 마필은 여기서 추입으로 탔을 땐 절대 안 됩니다. 따라가다 한 발 쓰는 건 이 마필은 경쟁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타야 되느냐? 최범용 기수가 최근에 타왔던 것처럼 4코너 이전에 빠르게 무빙 승부를 감행하면서 남들이 추입 발동을 걸기 전에 먼저 타이밍을 뺏는 무빙 승부를 연출해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버티는 거고요. 근데 이마필을 처음 기승해보는 아베 기수가 과연 그 작전을 제대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실전에서 수행을 할 수 있을지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이 아베 기수가 타왔던 그런 기승 스타일을 봤을 때 그렇게 과격하게 무빙 승부를 해주는 기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에스포가 준대길 인기 3위로 팔리는 경주라면은 3번 정도는 한번 지켜볼만 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팔리는 말 중엔 3번은 좀 약하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8번마 원갤러퍼를 대신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릴게요. 말이 더 좋아졌더라고요. 이제 인기마들이 다 불안하기 때문에 이 7번에 붙여서 배당이 좀 짭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후차권에선 8번마 원갤러퍼가 아주 재밌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식경주입니다. 국산 2군 1900m. 자, 오늘 이성훈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UCC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승부의 변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인기마필들이 하나같이 다 불안합니다. 이 3번마 구만석도 승분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3연승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뛰어왔던 편성이 너무나도 약했죠. 정말 하늘이 내려준 이 기똥찬 편성 운을 계속해서 만나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3연승을 했다 해서 강하게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번 경주가 실질적으로 이 구만석의 진짜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무대인 것 같아요. 거기에 뭐 4번마 대지의 밀사도 공백기를 안고 있고요. 5번마 일손도 최근에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6번마 호르마는 아직도 기대는 악벽 때문에 조교할 때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요. 거기에 뭐 8번마 익사이팅 러너는 상태는 좋은데 올라간 부담 능량이 문제고 지금 인기 마필들이 다들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배당 쪽에 포인트를 맞춰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당만 한 마리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17주 만에 출전하는 2번마 강철도령이라는 마필인데요. 자, 이 마필은 지금 공백을 안고 주행검사를 여러 차례 지금 받아내면서 주행검사를 통해 어떻게 보면 좀 실전 감각을 배양을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부터 이제 훈련을 이혁 기수가 직접 실시를 했는데 일단 상태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공백을 가진 말치고는 상태 자체가 이상이 없었고 이 자전 구저렴을 알았던 말인데 왼쪽 앞다리 쓰임새를 보니까 잘 써요 말이. 어느 정도 이 회복이 안 됐으면은 이 말이 습관적으로 왼쪽 다리를 좀 안 쓰려는 버릇을 보였을 텐데 그런 모습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 공백 여부에 상관없이 현장에서 승부이지만 보여준다면 이번마 강철도령이 이 정도 편성에선 충분히 입상권 한 자리를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이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인기 마필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팔릴 이번마 강철도령을 배당 마필로 지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훈 위원님. 네, 이성훈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근데 UCC 추천위원인데요. 이번 경주는 거기 호르마랑 마탱이 왔어요. 호르마는 지금 계속 제가 추천 안 했잖아요. 딱 하면 제가 5월 19일날 한번 추천했어요. 정말 상태가 괜찮다. 네, 5월 19일날. 그리고 6월 9일날도 한번 후차로 가져왔어요. 강하게 돌았어요. 죄송합니다. 6월 9일날 강하게 한번 돌았어요. 그리고 5월 19일날은 제 추천경, UCC 말씀드렸다시피 불안하다고 했었던 경주고, 6월 19일날은 상태가 얼음새니까 6월 9일날은 1300m 적정거리가 거리 내려왔기 때문에, 보자. 아니었습니다. 이거 마탱이가 같습니다, 지금. 병합을 하는데, 429 마필 병합을 하는데, 마필이, 이거 왜 추천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요. 그래서 호르마는 전혀 보지 마시라. 아무리 어영한 편성이 나왔더라도 그리고 우리 김주현님이 뭔가 좀 잠깐 죄송하는데 구만석은 점핑 출전했습니다. 근데 점핑 출전하는 마필이 인기리에요. 예. 뭐 버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산 4군에서 3군 승군전인데 갖다 버렸다 가지고 이성훈이 개망신 당했습니다. 개망신 당했는데 이번에 2군 승군전인데 이제 별정이다 보니까 감량을 받고 아마 점핑 출전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구만석을 뭐 버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김전님 말씀하신 익사이팅 러너도 58이면 아무리 별정이라 하더라도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주 국산 2군에서 복병마 별정이 있고 핸디캡이 있는데 제가 핸디캡은 조금 덜 보는 마필이 있고 별정에 출전하는 마필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리고 기다렸던 마필이 뭐 복귀 보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마필을 놓고 과감하게 추천 경주 가게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무튼 10경주 첫 번째 UC 추천 경주인데 뭐 기대하셔도 절대 실망 드리지 않는 그러한 경주가 있다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요, 10경주 연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11경주입니다. 국산 1군 1800m. 자, 오늘 준비한 UCC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요즘 메인 승부 적중률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에는 메인 승부가 거의 단통이었죠. 배당에 상관없이 강하게 한 방 때려뜨리면서 톡톡히 재미를 봤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총 지금 4주 연속 메인 승부를 잡아드리고 있는데, 자, 이번 주 역시나 메인 승부 이 똘똘한 마필들 가지고 진하게 한번 한굴할 수 있는 경주들로 준비를 한 만큼 좋은 결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제가 이 국산 1군 그리고 혼합 1군 토요일 일요일을 다 1군 경주로 메인 승부를 잡았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메인 승부는 일단 인기도에서 다소 밀려있긴 합니다만 분명한 이유를 갖고 쌍승시까지 노릴 수 있는 대가리가 있는 경주예요. 자, 후차권도 얼레벌레 팔릴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싹 다 잘라내고 실질적인 두방 맞건 때리고 맞히기 두방이면 충분히 적중까지 연결이 되는 경주인 만큼 여기서 오늘 토요경마 배팅 강도를 제대로 한번 끌어올려 볼 예정입니다. 자, 아울러서 이번 11경주가 일단 저희가 만약 토요경마가 제대로 안 풀려서 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번 11경주는 쌍식 마건의 포인트를 맞춰서 들어가는 경주고, 또한 리얼 빅터나 이 외곽의 첫인상 이런 마필들 쪽에 인기도가 집중되는 경주라 저희가 놓고 때릴 그 마필이 대가리 승부까지 연출을 해주면 이거 한 경주로 오늘 토요경마 농사를 다 질 수 있습니다. 이거 한 방으로 역전이 돼요. 이기고 있으면 여기서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거고요. 자, 여튼 이번 11경주 자, 딱 두방 마건으로 준비한 승부인 만큼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25일 토요 제12경주 마지막 경주죠. 국산 3군 1400m 별정호비 토요경주 이성훈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문성인데 간단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제가 두 가지 말씀 드렸겠는데, 방송 소대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마나가 어느 정도 운이 따라야 되거든요. 지난 토요 제3경주 방춘식 기수 때문에 저도 배팅 강배팅 들어가고 막건을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14장 끊었습니다. 1경주부터 첫 번째 승부처고 메인 승부처였는데, 그렇게 말몰이 할 줄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거기에 이제 열이 맞다 보니까 좀 그랬고, 마지막 경주 아까 잠깐 언급했다시피 포레스트 윈더가 갖다 버린 킹파이터한테 영향을 받고 완전 방해를 받고 아쉽게 목차를 1-3차 됐을 때,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1-3차 16배가 날아갔을 때 정말 속이 많이 상했고 여러분도 많이 상했을 겁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저한테 욕을 해주시고 또 인터넷에 그 거친 방출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열이 받아서 거친 표현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요, 운이 어느 정도 따라줘야 한다는 경마범도 저는 정석대로 가겠다. 제가 분석한 대로 경주 전개, 마필 고유의 능력, 조격발, 승부 의지, 요즘 승부 의지가 다 파가고 있죠. 그래서 메인 승부처 제12경주 잡았는데 요건 복귀가 안 나옵니다. 대단히 외람되고 건방진 말씀입니다만 최고의 복병 국산 상군의 이번 주 완전 복병을 여러분들 아무리 봐도 복귀가 안 나옵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국산 1군에서 킹파이팅 인기만 자르고 간다. 그런 경주가 있는가 하면은 중배당이 맞고는, 이번에는 동영상 복귀, 지난번 뛰었던 것을 아무리 봐도 최근 뛰었던 2번, 3번 것 다 봐도 답이 안 난 순수 조격발로만 갈 수 있는 마필을 놓고 토요경주 메인 승부처 잡았습니다. 인기 순위는 바닥권입니다. 충분히 바닥권인데 도저히 볼 수 없는 마필들, 그 마필을 아예 그런 컨셉으로 토요 제12경주 국산 상군 별정 경주를 메인 승부처 잡았다.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환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송훈의 조격발로서 한번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월 25일 토요일 UC 시청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8월 얼말 경주 경마에서
참 매주 이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제가 잘할 때는 또 김주현 씨가 못할 때 있고 김주현 씨가 못할 때는 제가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 안내 말씀 드려야죠. 아직 뭐 정확히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제 인원이 저희가 한 명이 더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정확히 확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뭐 다음 주쯤에 정확히 확정이 되면 이성훈 의원님이나 저나 게시판을 통해서 일단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짱짱한 분 한 분을 저희가 지금 섭외를 해놨기 때문에 좀 더 그분이 만약에 합류를 하신다면 또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알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재밌고 하여튼 그 독특하신 분이 이제 출연을 같이 하려고 지금 이렇게 모시기 지금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뭐 미리 공개 확정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뭐 한 분이 9월 달부터 추가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토요 8월 25일 토요 UCC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방송을 되도록 저희들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요. 토요 이상 UCC 마치도록 하겠습니다.